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생각하고 언어로 소통하는 이 모든 능력은 우연이 아닙니다. 600만 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수백만 세대가 생존을 위해 싸웠고 그 끝에 당신이 있어요. 하지만 이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 살았던 수많은 인류종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데니소바인 모두 멸종했죠. 왜 우리만 살아남았을까요? 우리가 더 강해서가 아닙니다. 더 빨라서도 아니에요. 오늘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시작된 인류의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약 700만 년 전 아프리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지구의 기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울창했던 열대우림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드넓은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나무 위에서 과일을 먹으며 우리의 조상들은 선택해야 했어요. 줄어드는 숲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위험한 초원으로 나갈 것인가. 일부는 남았고 그들의 후손이 오늘날의 침팬지와 보노보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초원을 선택했고 그들이 바로 인류의 직접 조상이 되었죠. 이것이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당시 우리는 침팬지와 거의 구별되지 않았어요. 온몸이 털로 덮여 있었고 주로 4발로 걸었으며 뇌 크기도 침팬지와 비슷했습니다. 초원은 숲과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나무가 거의 없었고 키 큰 풀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자, 하이에나, 표범 같은 포식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죠. 숲에서는 위험하면 나무 위로 도망치면 됐지만 초원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했어요. 포식자를 미리 발견하려면 키 큰 풀밭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2발로 서기 시작했어요. 약 4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했습니다. 이름의 뜻은 남쪽 원숭이예요. 뇌는 여전히 작았지만 2발로 걸을 수 있었죠. 직립보행은 인류 진화에서 가장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2 손이 완전히 자유로워졌거든요. 이제 걸으면서도 돌을 들고 나뭇가지를 잡고 먹을 것을 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손이 자유로워진 후에 일어났습니다. 약 28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가 등장했어요. 손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인류 최초로 의도적으로 돌을 깨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돌칼로 고기를 자르고 돌망치로 뼈를 깨 골수를 꺼내 먹었어요. 호모 하빌리스가 등장한 이 시기부터 육식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뇌 진화의 열쇠가 되었죠. 고기는 식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양가가 높았습니다. 특히 뇌 발달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했어요.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거든요. 풀과 과일만으로는 큰 뇌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뇌가 커질 수 있는 에너지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약 190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했어요. 직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뇌는 이전 종들보다 훨씬 컸고 키도 160cm에서 180cm까지 자랐죠. 호모 에렉투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종이었습니다. 무려 180만 년 동안 지구에서 살았어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겨우 30만 년밖에 안 됐습니다. 6배나 더 오래 생존한 거예요. 호모 에렉투스는 최초로 아프리카를 벗어난 인류였습니다. 중동을 거쳐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갔죠. 중국 베이징 근처에서 발견된 베이징 원인,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발견된 자바 원인이 모두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하지만 호모 에렉투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불을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약 15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개나 자연 화재로 생긴 불을 옮겨와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를 비벼 마찰열로 불을 일으키거나 부싯돌을 쳐서 불꽃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먼저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힌 고기는 날고기보다 훨씬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었죠.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되는 영양분이 훨씬 많았어요. 또한 익힌 음식은 세균을 죽여서 질병 감염 위험도 크게 줄였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게 된 거죠. 불은 밤의 시간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두워지면 동굴에서 잠만 자던 인류가 이제 불빛 주위에 모여 활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은 불을 무서워했습니다. 불 주위는 안전지대였죠. 추운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빙하기의 혹독한 추위도 불이 있으면 견딜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호모 에렉투스는 유럽의 추운 지역까지 진출할 수 있었어요. 불은 사회성도 키웠습니다. 밤마다
불 주위에 모여 앉으면서 유대감이 생겼고 호모 에렉투스는 아마도 이때부터 간단한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익힌 음식 덕분에 뇌는 계속 커졌습니다. 더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었고 더욱 큰 뇌를 유지할 에너지가 생겼거든요. 하지만 큰 뇌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아기의 머리가 너무 커져서 출산이 위험해진 거예요.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훨씬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력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최소 몇 년간 부모의 집중적인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가족 구조와 공동체를 더욱 강화시켰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오랜 시간 협력해야 했거든요. 약 70만 년 전부터 호모 에렉투스로부터 새로운 종들이 갈라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유럽과 아프리카에 퍼졌어요. 그들은 더욱 큰 뇌와 발달된 도구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로부터 두 개의 중요한 종이 탄생했죠. 하나는 유럽과 서아시아로 이동한 네안데르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에 남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약 4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이 유럽에 정착했어요. 그들은 정말 놀라운 종이었습니다. 뇌의 용량이 우리보다 컸고 신체는 훨씬 더 강했으며 추운 빙하기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죠. 네안데르탈인은 키가 160cm 정도로 작았지만 근육질이었습니다. 넓은 코와 큰 가슴은 찬 공기를 효율적으로 데우기 위한 적응이었어요. 그들은 복잡한 도구를 만들었고 죽은 자를 매장했으며 심지어 꽃을 함께 묻기도 했습니다. 부상당한 동료를 돌본 증거도 발견되었어요. 한 네안데르탈인 화석은 심각한 부상으로 몇 달간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었는데도 완치될 때까지 살았던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공감 능력과 협력 정신이 있었다는 증거죠.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었어요.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종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전혀 특별하지 않았어요. 초기 호모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보다 약했습니다. 뇌도 작았고 도구도 비슷했으며 사냥 방식도 똑같았죠. 약 10만 년 전 일부가 아프리카를 벗어나 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네안데르탈인을 처음 만났어요. 두 종은 경쟁했지만 동시에 섞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밖 모든 사람의 DNA에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1%에서 2%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약 5만 년 전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에게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도구가 급격히 다양해지고 정교해졌습니다. 동굴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했고 조각상과 장신구가 만들어졌으며 뼈로 만든 피리도 등장했어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언어 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고 봅니다. 아마도 특정 유전자 변이가 복잡한 언어를 가능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제 문법과 시제를 사용할 수 있었고 추상적 개념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상상 속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언어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복잡한 사냥 계획을 미리 세우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의 경험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이 세대를 거쳐 정확하게 전달되기 시작했죠. 유전자가 아닌 문화를 통한 정보 전달이 시작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대규모 협력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혈연 관계가 없는 수십, 수백 명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신화와 전설, 공유된 믿음을 통해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호모 사피엔스를 다른 모든 인류와 구별하는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네안데르탈인도 언어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만큼 복잡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안데르탈인의 사회의 집단은 20명에서 30명 정도였습니다. 대규모 협력의 증거가 거의 없어요. 반면 호모 사피엔스는 수백 명 단위로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1대1 대결이라면 네안데르탈인이 이겼을 거예요. 더 강하고 경험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집단 대 집단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압도적인 수적 우위와 조직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약 4만 년 전부터 다른 인류 종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유럽에서 사라졌고 데니소바인도 중앙아시아에서 사라졌어요.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에 살던 키 1m 남짓의 작은 인류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도 멸종했습니다. 180만 년을 버틴 호모 에렉투스마저 약 11만 년 전 역사에서 사라졌죠. 왜 모두 사라진 걸까요? 아마도 자원을 놓고 벌인 느린 경쟁이었을 겁니다. 같은 사냥터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더 효율적으로 사냥했어요. 더 정교한 도구, 더 나은 협력, 더 복잡한 전략으로 사냥감을
더 많이 잡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점점 주변부로 밀려났죠.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인구가 줄어들었고 결국 회복 불가능한 지점을 넘어섰을 겁니다. 개체 수가 너무 적어지면 근친 교배가 증가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사라져요. 기후 변화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4만 년 전쯤 기후가 급격하고 불규칙하게 변했거든요. 적응력이 뛰어난 호모 사피엔스는 빠르게 변화에 대응했지만 특정 환경에 고도로 적응한 다른 종들은 버티지 못했어요. 약 1만 2천 년 전 인류 역사상 또 한 번의 거대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농업의 시작이죠.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사람들이 야생밀과 보리를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독립적으로 중국에서는 쌀을,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옥수수를, 안데스에서는 감자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꿨어요. 수렵 채집인들은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따라 계절마다 다른 곳으로 움직였죠. 하지만 농부들은 한 곳에 정착할 수 있었어요. 영구적인 마을이 생겼고 마을은 도시가 되었으며 도시는 문명으로 발전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렵 채집 시대에는 출산 간격이 3년에서 4년이었지만 농경사회에서는 1년에서 2년으로 줄었어요. 정착 생활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아이를 키울 수 있었거든요. 전문화도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일부는 도구를 만들고, 일부는 건물을 짓고, 일부는 통치하고, 일부는 지식을 기록했습니다. 약 5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쇠기 문자가 발명되었어요. 이집트에서는 상형 문자가, 중국에서는 갑골 문자가 등장했죠. 문자는 지식 전달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지식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어요. 기록으로 남아 수백 년, 수천 년 후까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지식이 축적되기 시작했죠. 한 세대의 성과 위에 다음 세대가 쌓아 올릴 수 있었어요.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약 500년 전 과학혁명이 시작되었어요. 200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한 세대 전 디지털 혁명이 왔습니다. 인류 진화 전체를 하루 24시간으로 압축하면 농업혁명은 자정 30초 전이고 과학혁명은 0.4초 전이며 인터넷은 0.25초 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고 우주를 탐사하며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5만 년 전 조상과 거의 같아요. 우리의 뇌, 감정, 본능은 여전히 수렵채집 시대를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0명에서 150명 정도의 작은 집단에서 살도록 진화했지만 지금은 수백만 명과 연결되어 있죠. 즉각적 위협에 반응하도록 진화했지만 지금 위협은 기후변화처럼 느리고 추상적입니다. 이 부조화가 현대사회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요. 600만 년의 여정 끝에 우리는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필연이 아니었어요. 조금만 달랐어도 우리 대신 네안데르탈인이 남았을지 모릅니다.